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이진입니다. 아이들 중에서 간혹 혀가 짧아 발음이 잘 안 되는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혀에 있는 설소대가 비정상적으로 짧은 설소대 단축증의 증상 중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설소대 단축증은 무엇이고 또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설소대란 혀의 아랫면과 입의 바닥을 연결해주는 끈과 같은 막으로 이 설소대가 비정상적으로 짧아 혀의 운동에 제한을 주는 질환을 설소대 단축증 혹은 혀유착증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선천적으로 발생하며 유병률은 신생아에서 4 내지 16%로 문헌마다 다양하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수술이나 외상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소대가 짧아 나타나게 되는 증상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영아에서는 아기가 젖을 잘 빨지 못해 성장 및 발달 지연이 생길 수 있고 엄마가 아기에게 모유 수유 시 가슴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아의 경우엔 발음이 부정확해질 수 있는데 짧은 설소대가 혀를 잡고 있어 혀의 움직임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발음 및 조음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혀 끝이 윗 잇몸에 닿아내는 소리인 일부 치조음, 디귿, 리을, 시옷 발음에 문제를 보이는데 호랑이를 호낭이로, 사슴을 다듬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 가끔은 설소대 단축증으로 인해 성장하면서 치아의 맹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부정교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설소대 단축증 환자의 진찰 소견으로는 혀를 위로 들어 올렸을 때 짧은 설소대를 보이면서 입천장에 혀가 닿지 않거나 또는 혀를 내밀었을 때 혀의 끝이 하트 모양으로 당겨지면서 혀가 아랫입술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소견을 보입니다. 마취 및 수술 방법에 대해서 의료진마다 견해 차이가 있으나 보통 만 1세 미만의 영아에서는 마취 없이 의료용 가위로 설소대를 단순히 잘라내는 방식으로 수술합니다. 하지만 만 1세 이상에서는 수술 시 환자가 움직이거나 협조가 잘 되지 않을 수 있고 출혈 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신 마취하에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술 방법으로는 혀 아랫면에 붙어있는 설소대를 잘라내는 설소대 절제술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 설소대 안쪽의 혀 근육 일부를 같이 절제해주기도 합니다. 설소대를 잘라낸 후 절제 부위를 녹는 실로 봉합하여 수술을 마치게 됩니다. 수술 시간은 약 10분 정도 소요되며 수술 후 특별한 부작용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한편 발음이 완전히 형성된 이후 연령의 환자에서는 경우에 따라 수술 후 발음 교정을 위한 언어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설소대 단축증 수술 시기 또한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한 편입니다. 출생 시의 혀는 상당수에서 짧은 편이며 설소대가 향후 혀 운동에 장애를 줄지는 출생 직후 바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아 시기에 수유를 할 때 젖꼭지나 젖병을 깊게 물지 못하고 자꾸 빠지거나 분유가 새는 경우, 체중이 잘 늘지 않는 경우에는 아이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 나이가 어리더라도 조기에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아에서는 설소대 단축증이 발음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나 정상 소아의 경우도 어더를 습득하는 과정 중 숙달된 발음을 익힐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부정확한 발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옷 발음을 완전히 숙달하는 연령 시기는 만 6세, 리을 발음은 만 5세이며 언어의 발달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모든 발음의 이상을 설소대 단축증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정확한 발음을 보이면서 설소대 단축증이 의심되는 경우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수술의 필요성 여부 및 수술 시기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전신 마취는 깊은 수준의 진정을 의미하며 의식이 없고 자발호흡이 없어 입을 통한 기관삽관과 기계호흡을 필요로 합니다. 반면 수면 마취는 얕은 수준의 진정을 의미하며 전신 마취에 비해 적은 양의 약제를 투여하여 얕은 수면을 유지하게 하고 무엇보다 환자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어 기관삽관 및 기계호흡이 필요 없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수면 마취에 사용하는 약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약물 작용 시간이 짧아 수술 후에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마취를 위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수술 전 과정 동안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전문적으로 환자를 모니터링합니다. 이와 같이 수면 마취는 전신 마취와 동등한 마취의 이점을 얻을 수 있으면서도 전신 마취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위험도를 낮출 수 있어 환자와 보호자에게 많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설소대 단축증 수술은 마취 시간을 제외한 수술 시간이 약 10분 정도로 짧게 소요되며 비교적 간단한 수술에 속합니다. 그러나 보통 어린 나이에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을 고민하여 병원에 내원하는 보호자들은 대개 수술 자체보다도 전신 마취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호소하시곤 합니다. 저희 원광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에서는 마취통증의학과 의료진과 함께 설소대 단축증 수술을 수면 마취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수술을 포함한 복잡한 설소대 단축증 수술도 수면 마취로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부정확한 발음을 보이면서 설소대 단축증이 의심되는 경우 병원에 내원하시어 정확한 진단과 함께 수술의 필요성 여부 및 수술 시기에 대해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꼭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원광대학교 병원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